지구당 부활, 누구는 개혁이라고 하고 누구는 부패라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왜 갑자기 이 지구당 부활을 끌고 나온 걸까요? 지구당 속에는 복잡하고 다채로운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지구당이 뭐길래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이번 주 이슈는 지구당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쓴 걸 보니까 없어요. 지금은 지구당이 다 폐지가 돼서 지구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간 있었다는 얘기겠죠. 보면요, 자, 이 참 희한한 조합 아닙니까? 찬성하는 사람들 제가 쫙, 반대하는 사람 쫙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판이 짜여질 이슈가 있을까요? 한동훈, 이재명이 같은 편으로 되어 있고, 보면 세대별로 갈리는 것 같지도 않고요. 그죠? 여야별로 갈리지도 않는 것 같고, 딱 보시면 이 간단치 않은 이슈라는 게 딱 느껴지시지요. 저희가 이틀에 걸쳐서 파헤쳐 볼 텐데, 여러분 공부는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호기심을 갖고 이 지구당 부활의 세계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투더 뉴스. 여러분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그 지역 국회의원 이렇게 사진 현수막 걸려 있는 거 지금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가 국회의원 사무소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구당 아니야?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구당이라는 표현 자체를 여러분 많이 있게 들리시지요? 예. 왜냐면 과거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요.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 지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있고, 이번 총선 때 붙었던 민주당 류사명 지역위원장이 있습니다. 자, 나경원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에요. 254개 선거구마다 당협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당협위원장이에요. 민주당은 똑같은 거를 지역위원장이라고 불러요. 지역위원장입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은 나경원 의원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당 부활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똑같이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인데 이 사무실을 누구만 열 수 있냐? 국회의원만 열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지구당 때는 유삼영 지역위원장, 뭐 지구당이든 지역위원회든 과거에는 사무실을 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구당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나경원 의원, 현역 의원만 사무실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현역 프리미엄인데 4년 내내 사무실도 하나 내지 못하고 활동을 못한 채 뭐 예를 들어 4년 뒤에 다시 붙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현역에게만 유리한 제도 아니냐라는 지금 이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의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럼 지구당이 왜 폐지됐냐,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당이라는 제도는 역사가 깊습니다. 정당법이 생긴 1962년부터 지구당이 있었어요. 이게 폐지된 게 2004년입니다. 20년 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유지되던 지구당이 그럼 왜 폐지가 됐느냐? 바로 이거예요. 돈 먹는 하마더라. 이 논란 때문에 일단 폐지가 된 겁니다. 정당 구조를 설명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중 구조인데 원래는 3중 구조였어요. 중앙당이 있습니다. 당 대표 있고 사무총장 있고 이런 중앙당이 있고, 그 밑에 17개 시도마다 시도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 전에는 선거구별로 지구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254개 선거구별로 이렇게 쫙 피라미드처럼 조직처럼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기사 보시면 국민의힘 뭐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 민주당 뭐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라는 기사들, 선거한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왜 이게 지금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당에겐 중요하냐면 상당히 많은 권한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시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권을 갖고 있고, 또 입당을 받아줄지 말지 이것도 여기서 결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직도 관리를 하죠. 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지구당까지 3중 구조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거 지구당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데 요거 하려면, 특히 조직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중앙당에서 돈을 이렇게 내려보내줍니다. 지구당으로 활동비를. 네, 활동비를 내려보내줘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상상력을 발동을 해보세요. 자, 중앙당에서 이 지구당별로 돈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지구당 위원장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받아야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위에 잘 보여야겠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당대표. 예전에는
아예 이름도 총재였죠. 총재. 1인 실권자. 이 사람을 잘 보여야 돼요. 그럼 당 총재 입장에서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내려보내주고 싶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돈이 검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많이 내려보내주고 싶어요. 특히 내 편. 왜냐하면 내 편한테 많이 내려보내주면 다른 사람도 돈 많이 받으려고 내 편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이 내려보내주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업들에게. 그래서 이 지구당이 어떤 문제가 되냐?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고 반민주주의, 뭐냐? 사당화를 만든다. 정당 구조 자체를. 이런 이제 비판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결정적인 일이 발생하죠. 바로 차떼기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동투더 뉴스. 이 차떼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언제 때입니까? 2002년 대선 때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맞붙었던 그 대선에서 발생하는데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회창 사실 5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둘이 붙었는데 정말 간발의 차이로 졌잖아요. 그로부터 거의 5년 동안 사실상 이회창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겠거니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5년 동안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막판에 뒤집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회창 후보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될 거다 생각하고 돈이 갔던 겁니다. 자, 시대적 배경도 있는데요. 2002년 한참 전, 80년대, 90년대 초반만 해도 다 불법 자금을 계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YS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차명, 가명, 무기명 이렇게는 돈을 못 보내게 됐잖아요. 실명으로만 보내게 되면서 계좌, 통장으로 불법 자금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현금이죠. 그러면서 이게 차떼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2002년 대선 때 LG그룹이 트럭에다가 현금 150억 싣고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이렇게 건네주고 현대차는 아예 스타렉스에 100억 원을 실은 채 차체 그냥 통째로 전달해주고 삼성은 이 책처럼 채권 112억 원을 책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걸 누가 밝혀낸 거예요? 안대희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 이걸 밝혀낸 겁니다. 차떼기 사건. 물론 둘 다 있었지만 한나라당이 훨씬 액수가 이제 컸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이때가 이제 2002년 대선 때였으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게 IMF 직후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나라당은 당시에 800억 원을 국고로에 헌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헌납하니까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사를 팔죠. 당사를 팔아요. 이렇게 당시에 이제 박근혜 구원투수로 이제 워낙 이때 2004년 총선 때 거의 30석도 못한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던 때니까 당사 팔고 천막 당사로 이제 가서 그나마 100석 넘게 지켰던 오랜만이네요.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부의장도 보이고 정유아 국회의장도 보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위기를 돌파했었던 자, 이 차떼기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들이 막 질타를 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이 필요했냐? 결국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돈을 내려보내야 되니까 대선 치르려면 지구당으로 그러니까 돈을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조직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걸 이제 지구당을 폐지한 바로 오세훈법이 발의가 됩니다. 지금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그때 당시에는 한나라당 이제 소장파죠. 젊은 소장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무슨 정수기 광고로 한창 막 떴을 그 즈음이에요. 즈음이고 오변호사 배변호사라는 이것도 추억의 프로그램인데 이런 걸 하면서 대중들에게도 깨끗한 정치 이미지로 각광을 받던 오세훈 시장이 이 오세훈법이라는 걸 발의를 하는데 내용은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더 이상 기업이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이런 일이 못 일어나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원금 크게 했었는데 이걸 못하게 막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편법이 또 발생하죠. 뭐예요? 쪼개기 후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상 기업이 후원하는 건데 기업이 후원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가 아예 후원을 못하게 하거든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렇게 후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는데 실제로는 뒤에 기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이름으로 이렇게 쪼개서 후원하는 이런 이제 쪼개기 후원이 계속 이제 편법이 발생을 하는 건데, 또 두 번째로 이 지구당을 폐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요게 이제 삼중구도였잖아요. 중앙당, 시도당, 선거구별 지구당. 근데 요걸 이제 폐지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중구조로 바꾸는 내용이 바로 오세훈법입니다. 반발이 많았죠. 당시에 현역 기득권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해서 반발이 많았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름 승부수를 던집니다. 총선 불출마 카드를 던집니다. 여기서 다음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오세훈 시장이 당시 서울 강남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시에 인기도 많았고 무난히 다음 선거에서도 공천받고 되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서 불출마 카드를 던집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법을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받습니다. 천정배 원내대표가. 그러면서 이 지구당이 폐지가 되고 기업 후원이 금지되는 지금 현재의 제도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이중구조, 삼중이 아니라 이중구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해요. 왜냐하면 선거구는 어쨌든 국회의원 나면 지역구마다 선거는 치르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아무것도 뭐 그 기반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당원협의회, 지금 하고 있는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하는 당원협의회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와 지구당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가장 큰 차이냐면 이 지구당은 정당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삼중구조를 한 것처럼 정당 조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중앙당에서 돈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같은 정당 조직이니까. 이 당원협의회는 물론 당협위원장을 중앙당이 정하긴 하지만 자발적인 당원들의 사실 모임 성격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에서 돈을 내려보낼 수가 없어요. 자발적인 당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차이가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보십시오. 나경원 의원과 이제 유삼영 위원장 예를 들어보려고 이제 두 분 비교하는 거고, 254개 지역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나경원 의원은 사무실 낼 수 있습니다. 유상현 위원장 못 내요. 자, 평소에 나경원 의원은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시엔 1억 5천, 1.5억. 유상현 위원장 못 받아요. 자, 선거 때는 현역 의원은 3억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지역위원장 이때 받을 수 있는데 1.5억, 절반이에요. 절반. 자,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활동하잖아요. 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는 이런 걸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이제 의정활동 보고서라고 그래요. 현역 의원은 의정활동 보고서를 자기 지역 유권자에게 다 배포할 수가 있어요. 자, 지역위원장은 이것도 못 보냅니다. 아니, 왜냐면 지역위원장도 예를 들어 뭐 자기가 예산 다운돼 기여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의정활동 보고서를 못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너무 불리하다는 거예요. 이게 돈도 없고, 우리가 선거에서 떨어지면 뭐 돈도 없고 지역에서 활동할 사무실도 하나 못 내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아까 2004년에 오세훈법으로 이제 폐지가 된 이후에 거의 그 직후부터 이 지구당 부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표적으로 부활해야 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제3정당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현역이기가 어려우니까 더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7년 2월에 한 개씩 지역위원회를 꾸리고 사무직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런 아픔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바로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휘말리지요.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이제 국회의원 안 됐던 시절에 그때 이제 원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은 겁니다. 5천만 원을 받았는데 누구한테 받았냐? 그 김경수 지사도 이걸로 처벌을 받았던 그 관련이 있었던 이 드루킹 일당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특검 조사에서 나오면서 극단적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불행한 일도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원외들이 활동하기에 참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의장이 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노회찬 의원 돌아가시고 난 뒤에 노회찬 법을 발의하죠. 그게 바로 이제 사실상 지구당 부활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당협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럼 활동하고 있냐? 이상하다. 내 지역에서 돌아다니던데.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냐면 사무실을 못 내요.
못 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당협위원장들이 이런 걸 만듭니다. 뭐 산악회, 그다음에 무슨 포럼, 아니면 무슨 연구소 이런 걸 만들어서 약간 뭐 편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겉으로 보기엔 이런 건데 실제로는 뭔가 활동을 하는. 네. 그리고 뭐 변호사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구의원, 시의원은 또 사무실 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더부살이를 하는 당협위원장들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데 이들에게 더부살이를 하다 보니까 당협위원장들이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또 나름 그 지역에서는 어쨌건 대표하는 그 당의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 시의원 같은 지역 선거 있으면 지방선거 때 또 여기에 공천권을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검은 돈이 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천을 대가로 구의원, 시의원이 돈을 주고 혹은 사무실의 편법으로 사무실 비용 같은 거를 안 받고 제공하면서 또 나중에 공천권을 줘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지금 제기가 되는 약간 편법적으로 지금 당협위원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거두니까 또 이제 돈 관련해서도 좀 유혹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뭘 많이 해요. 이게 출판 기념회가 많아졌죠. 출판 기념회는 그러니까 책을 파는데 책 한 권 뭐 얼마예요? 요즘 한 만 얼마인데 10만 원씩, 20만 원씩. 그러니까 그 책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음에 정치적 영향력을 보고 돈을 내는 아까 쪼개기 후원금 이런 또다시 이제 편법들이 나오면서 아예 이 돈, 검은 돈 부분만 좀 해소를 하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예전처럼 돈을 마구 내려보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뭐 검은 돈 누가 기업이 주겠냐 이제 선거법도 많이 강화가 됐고 그러니까 검은 돈 부분 해소를 하고 지구당을 그냥 부활하자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동투 더 뉴스. 그래서 17대 국회도 18대 국회도 19대 국회도 20대 국회도 21대 국회도 다 지구당 부활 법안이 발의가 되는데 안 돼요. 3년 전에 송영길, 이준석 민주당 국민의힘 대표가 이렇게 지구당 부활에 의견을 모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차떼기 사건이 사람들이 너무 강렬해서 싫은 거예요. 지구당 부활하면. 근데 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한테는 지구당이 뭐 좋은 거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구당이라는 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현장에 있는 당원들도 결국 국민이니까 지역 당원들, 지역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이 잘 올라가서 정치를 할 때 민심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이걸 지금 부활하겠다는 게 사무실 내고 뭐 후원금 받고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후원금을 내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 받은 거를 정당에서 내려보내줘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 안 그래도 국회의원들 별로 지금 마땅치도 않은데 또 그럼 결국 돈 쓰겠다는 거 아니야 이거죠.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됩니다. 누가 고양이 이 목에 방울을 못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당 있다가 폐지할 때도 막 급격한 차뜨기 사건 같은 게 발생하면서 이제 가능했던 거고 지금 없어진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이 계속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고 하면서 들고 나올 걸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구당 부활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아까 차떼기 사건 누가 밝혀냈다 그랬죠?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밝혀냈다 그랬죠. 그 당시에 뭐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수사를 하는데 당시에 검사가 누구였느냐? 부장검사도 있지만 수사검사 12명이었어요. 당시에. 그 12명이 누가 있느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있습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도 있고 둘이 동기거든요. 사분이면서 동기. 막내로 들어갔고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처음 같이 일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게 바로 이 차떼기 수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차떼기 수사를 하면서 두 사람이 인연이 각별해졌고 그 이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수부 계속 있으면서 수사만 하면 한동훈 데리고 수사를 했던 거예요. 이제 수사를 그때도 이제 잘했으니까 데리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지구당 폐지를 이끌었던 차떼기 수사를 담당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와서는 오히려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때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고 지금은 지구당 부활이 정치개혁이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여당에서 야당에서 막 비판도 하지요. 자, 이 지구당 부활은요, 단지 명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정치인들마다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지만 찬성 반대가 희한하게 갈려 있잖아요. 왜 이렇게 희한하게 갈리는지 그 이해관계, 그 속내 민낯으로 다음 시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